오늘 S&P 500 종가가 4,330에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4,300선이 깨지게 된다면 핵심적인 지지선이 이제 깨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은 4,300이 깨지면 다음으로는 4,200, 4,200이 깨지지 않으면 4,000 언저리까지도 이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간으로 9월 21일 목요일 거래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FOMC를 마치고 다시 뉴욕 증시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에 비해서 무려 1.82% 급락한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1.6%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8%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제 FOMC를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기물 채권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무려 8bp 정도 오르면서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4.49% 레벨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후 마감 시간 무렵에는 전거래일 대비 4bp 정도 내린 5.14% 나타냈지만 장중에는 5.19%까지 오르면서 5.2%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 모두 이제 2006년 혹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달러화 지수 전일 대비 이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역시 이제 매파적이었던 연준의 동결에 따라서 달러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달러화 지수가 105.3을 나타내면서 6개월 만에 최고점 수준에서 근접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익 실현 수요가 생기면서 유가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1월물 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03% 하락한 배럴당 89.63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90달러 아래에서 종가를 찍기는 했지만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결국 이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유가의 상방 압력을 더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네. 장중 흐름 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동반 하락해서 어제 이어서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진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4,330선에 와 있는 상황인데 장중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FOMC가 마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매도세가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 무려 1.8% 정도 추가 조정이 있었고요. 다우와 나스닥 지수 모두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역시 전거래일 대비 370포인트 이상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오늘 주식시장을 끌어내린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FOMC에서 연준이 여전히 이 끝나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쟁을 선포를 했고요. 또 점도표를 통해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고금리 장기화 공포를 촉발을 시켰습니다. 이 채권 금리는 거의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조정에 이제 좀 한몫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서 뉴욕 증시에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는 트리거 쪽에 다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S&P 500 종가가 4,330에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4,300선이 깨지게 된다면 핵심적인 지지선이 이제 깨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4,300의 S&P 레벨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저점 매수가 사실 들어왔던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300이라는 레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즉 다시 말해서 4,300이라는 디스카운트된 레벨에서도 뉴욕 증시를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면 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전문가들은 4,300이 깨지면 다음으로는 4,200, 4,200이 깨지지 않으면 4,000 언저리까지도 이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제 FOMC 결과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증시는 그걸 소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높은 금리로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증시가 그리고 채권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어제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이제 점도표라든지 향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힌트를 주면서 결국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FOMC의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 올해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점과 이제 내년에 중립금리 전망치를 내년 이제 금리 중간값 전망치를 높인 셈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에 금리 레벨 전망치가 높아진 점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는 내년 연말 금리 전망치를 5.1%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5.1%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더 높은 금리 레벨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고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뉴욕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월가에서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어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내년도에 이 높은 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덮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50% 정도이고요. 인상을 할 가능성이 40% 정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연준의 점도표를 그 숫자 그대로만 바라보면은 상당히 매파적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버코어 ISI의 부회장인 크리시나 구하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에버코어 ISI는 이 점도표상의 금리만 따라가 보면 이거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요인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점도표대로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랫동안 금리가 유지된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특히 이런 고금리는 올해 랠리를 끌어왔던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기술주에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점은 결국 이제 연준이 이런 점도표를 사실상 따라갈 수 없을 그런 환경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에버코어 ISI의 부회장은 파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실용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연준이 9월 점도표에서 제시했던 새로운 계획을 철저하게 따라가기에는 이 경제 여건상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전했습니다. 네. 채권 금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금리가 급등을 했고 2년물도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10년물이 특히나 3.2%가 올랐습니다. 4.3% 얘기를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4.5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채권 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상단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이제 2년물에 비해서 10년물의 상승폭이 조금 더뎠기 때문에 오늘 10년물 중심으로 집중적인 금리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10년물 금리가 지금 4.49%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를 바로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물 금리 역시 장중 5.19%로 오르면서 2006년 이후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제 업데이트됐던 연준의 점도표를 보고 나서 높은 금리는 우리 곁에 계속 오랫동안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고금리라는 것은 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연쇄적으로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성장주를 비롯한 나스닥 그리고 위험 자산 쪽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주식 시장도 좀 비교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LPL 파이낸셜은 금리가 다시 위험 자산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FOMC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은 나오긴 했지만 아주 자세한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리스크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만큼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인가요? 네, 어제 파월 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됐었던 이제 거시경제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인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의회가 내년도 연방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2024년에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는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정부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이 처리가 지연이 된다면 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일까지는 지금 미국 시간으로 21일이기 때문에요.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리스크인데요.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투심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조차도 지금 약간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이렇게 재발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이 된다면 미국의 4분기 GDP가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미국 정부의 어떤 이런 재정 운용 능력 이것이 이제 미국 경제 신용 등급이라든지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등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심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 전해주시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네, 오늘 이제 실업 지표를 발표해서 미국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주간 실업 지표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점, 여전히 상당히 과열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만 1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 대비해서도 2만 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 또 예상치 또한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고용시장이 타이트함을 시사를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띵크탱크인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17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고요. 부동산 쪽에서도 좋지 않은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미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둔화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7% 감소하면서 연율 404만 채를 기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쪽에서도 부진한 제조업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9월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3.5를 기록을 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경제 지표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으로 흐름을 보였던 종목과 섹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자율소비재, 자재 섹터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빅테크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두 가지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아마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구글과 엔비디아 역시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대부분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2%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또다시 2.89%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이제 2.9% 정도 밀렸고요. 이번 주 들어서만 6.5% 정도 밀렸고 이번 9월 동안에는 무려 16.9%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도 장중에 4%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적 발표한 종목이 있는데요. 미국 우편 업체 페덱스입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는 분기 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4% 정도 올랐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클라비오의 주가는 2%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KB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부동산주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업체인 스플링크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스플렁크의 주가는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